혹시 길을 걷다가 담장이나 산기슭에서 하얀 꽃과 노란 꽃이 한 덩굴에 같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지요? 바로 그 식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인동입니다. 또 다른 이름으로는 금운화라고도 불리죠. 하나는 추운 겨울을 견딘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금과 은의꽃이라니 참 다정한 이름들입니다. 이 친숙한 식물에 어떤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저와 함께 차분히 산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걸어볼 산책길은 이렇습니다. 먼저 인동이라는 이름에 담긴 그 강인한 생명력의 비밀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. 그 다음엔 금운하라는 아름다운 이름은 어떻게 생겼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. 또 역사 속 이야기와 우리 선조들의 삶에는 어떻게 스며들어 있었는지 만나보고 전통의학에서는 그 힘을 어떤 원리로 이해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에는 이 식물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인동, 즉 겨울을 이겨내는 약초. 이름 그대로의 강인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? 예의학서적이 본초경 집주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. 능동부조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겨울을 업신여겨서 시들지 않는다는 겁니다. 참 당찬 표현이죠. 옛사람들은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푸른 잎을 꿋꿋이 지켜내는 이 작은 덩굴을 보면서 그저 살아남는 것을 넘어 겨울과 맞서는 어떤 특별한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. 사실 인동은 우리나라 어디서나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친숙한 식물입니다. 산과 들, 심지어 길가에서도 잘 자라니까요. 하지만 이렇게 흔하다고 해서 그 생명력까지 평범한 건 절대 아닙니다.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추위는 물론이고 척박한 땅에서도 굳건히 살아남거든요. 그 힘의 근원은 바로 땅속으로 깊고 넓게 뻗어나간 뿌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름으로 넘어가 보죠. 바로 금은화입니다. 이 식물의 꽃은 어째서 이렇게 귀한 금과 은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요? 참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꽃이 처음 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새하얀 은색빛을 띱니다. 그러다가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고운 노란빛, 그러니까 금색으로 물들어가죠. 그래서 한 덩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흰꽃과 노란 꽃이 같이 피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모습이 마치 금과 은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금은화라는 예쁜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. 보통 우리는 이 예쁜 꽃, 금은화를 약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? 그런데요, 옛 문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약간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. 예전 분들은 이 화려한 꽃보다 오히려 줄기, 즉 인동등이라고 부르는 이 덩굴 자체의 기운이 더 깊고 묵직하다고 봤습니다. 실제로 이름난 의원들은 꽃보다는 덩굴을 더 중요하게 썼다는 기록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인동의 잎과 덩굴줄기는요,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약재 기준서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약전에 정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민간에서 쓰는 약초 수준을 넘어서 국가가 그 품질과 규격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신뢰할 수 있는 약재라는 뜻입니다. 이번에는 이 인동이라는 약초에 얽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약초 하나에도 우리네 삶의 기쁨과 슬픔, 사랑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곤 하니까요. 여기 참 애틋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. 살아서 한 침대를 쓰고 죽어서도 함께 묻히자. 어느 또 쌍둥이 자매가 서로에게 남긴 맹세 말입니다. 옛날에 금화 그리고 은화라는 이름을 가진 쌍둥이 자매가 살았다고 합니다. 우애가 어찌나 깊던지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죠.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자매가 똑같이 원인모를 심한 열병에 걸리고 맙니다. 죽음을 앞둔 자매는 우리가 죽거든 부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초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. 그리고 자매가 묻힌 무덤가에서 이듬해 봄, 신기하게도 금색과 은색 꽃을 피우는 덩굴이 자라났다고 합니다. 실제로 이 꽃을 다려 먹으니 열병의 효과가 아주 좋았고요. 사람들은 이 자매의 넋을 기려서 그 꽃을 금은화라고 불렀다는 그런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. 이 전설 때문일까요? 실제로 인동꽃은 잎이 난 자리에서 꼭 두 송이씩 짝을 지어서 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금술 좋은 부부를 상징하는 원앙에 빗대어서 원앙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. 또 가난한 선비와 아가씨의 사랑을 이루어준 꽃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.
인동은 이렇게 민간의 이야기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. 조선시대의 왕실의 공식 기록인 승정원 일기를 찾아보면 정조 임금의 종기를 다스리는 처방에 또 다른 임금님들의 감기를 치료하는 데 이 인동이 사용제였다는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. 왕실에서도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사용했던 것이지요. 자, 그렇다면 전통의학에서는 이 인동의 힘을 과연 어떤 원리로 이해하고 활용했을까요? 그 지혜의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인동의 작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보라고 한다면 바로 청열의 독입니다.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몸에 불필요한 열을 맑게 식혀주고 그 열 때문에 생긴 독성을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. 이것이 바로 인동이라는 약초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전통적으로는 인동이 우리 몸의 기운이 흐르는 길, 즉 경락 중에서도 특히 폐, 위장, 그리고 심장과 관련된 길에 주로 작용한다고 봤습니다.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요. 마치 자동차 엔진이 너무 과열되었을 때 냉각수를 부어서 열의 근원을 식혀주는 것과 비슷합니다. 여기서 열의 근원이란 바로 염증이나 감염 같은 것들이죠. 그래서 동의보감 같은 옛 의서들에서 열이 펄펄 끓거나 피부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인동을 널리 활용했던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. 인동이 열을 내리니까 이 약초는 성질이 차갑구나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죠.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합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는 식물인데 그 근본적인 힘이 과연 차갑기만 할까요? 오히려 그 본성은 따뜻한데 몸 안에 생긴 나쁜 열, 즉 염증을 끄는 힘이 워낙 강력하고 빠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성질이 차다고 표현했다는 아주 지혜로운 관점이 있습니다. 효과에 초점을 맞춘 표현인 셈이죠.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. 현대에 와서는 이 전통적인 약초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활용하고 있는지, 그리고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주의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. 인동의 가치는 옛날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습니다. 비교적 최근인 2003년 사스가 크게 유행했을 때 중국에서는 이 인동을 주요 예방약제 중 하나로 지정했었고요. 2004년에는 미국 FDA의 의약 원료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동 추출물이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허가했습니다. 현재 위건강 기능성 원료로 알려진 다른 소재와 비교해보면 인동의 특징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스페인 감초 추출물과 나란히 놓고 보면요. 인동 추출물은 물을 사용해서 추출한다는 점,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상복부 통증이나 속쓰림 같은 소화불량 증상을 개선하는 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옛날 우리 가정에서는 이 인동을 어떻게 활용했을까요? 보통은 차로 끓여서 마시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옛 어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. 그냥 인동만 끓이는 게 아니라 생강이나 대추를 조금씩 같이 넣어서 끓였다는 겁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인동이 가진 서늘한 기운을 생강과 대추의 따뜻한 성질로 좀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게 해서 혹시라도 속이 불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. 약재의 균형을 중시했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. 이 인동은요, 갑자기 목이 붓고 아프다거나 하는 것처럼 급성적인 열성 증상이 있을 때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매일매일 장기간 차처럼 마시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특히 평소에 몸이 좀 차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. 꼭 기억해 주십시오.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약초라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요. 이것이 바로 약초를 지혜롭게 대하는 첫걸음입니다. 오늘 우리는 이 작은 덩굴 식물 하나에 담긴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. 매서운 겨울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묵묵히 견뎌내는 저 작은 덩굴의 모습에서 어쩌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오늘 산책을 마치며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